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1년의 경제 지표들이 리세션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간밤에는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미국은 서비스, 즉 소비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구인 건수와 더불어서 ADP 민간 고용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리세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는데요. 이런 리세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5% 이상의 금리 인상을 가져가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또 코멘트를 하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조금 더 부추겼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선이 괴리가 좀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타났던 시장의 변화 그리고 월가의 시선을 보면서 브리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차트는 뭐냐면 이 주요 미국의 IB들이 S&P 지수에 대한 연말의 전망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세로 보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약세를 보는 상황인데요. 가장 오른쪽에는 도이치뱅크와 펀드스트렛, 그러니까 펀드스트렛이 가장 좀 불하우스에 가까운데 연말까지 한 15%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현재 S&P 지수가 공교롭게도 딱 이 IB들이 전망하고 있는 4,0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가장 왼쪽에 보시면 파이퍼 샌들러, BNP 파리바 쪽은 S&P가 앞으로도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략가들의 연말 지수대를 보면요. 지금 시장 평균에 어떤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냐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연준의 금리 정책이 선회되면서 연말에 거의 1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S&P 기준으로는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8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PER이 13배를 넘어갔는데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밸류나 이익점만 갖고 올해 시장을 봤었다면 다 안 좋게 봤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긴 하지만 경기 침체만큼 작년에 빠졌었던 S&P도 우리나라도 사실 30% 이상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선반영이라는 거죠. 간밤에 나왔던 고용지표도 사실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우나 S&P는 플러스를 보였다는 점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르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IB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래도 S&P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이미 좀 선반영된 가격, 선반영된 심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의 그림이 바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요. S&P 지수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S&P에 대한 롱 포지션에서 스로 포지션을 뺀 것입니다. 그만큼 내려갈수록 하방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고 올라갈수록 상방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라는 생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방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전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금융위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2011년에는 유럽의 문제와 더불어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고 2019년 이때가 어땠습니까? 무역 갈등,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의 위치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숏배팅이 많다 보니 그리고 숏배팅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숏배팅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경기 둔화라든지 간밤에 나왔었던 것도 ISM 제조업 지수가 55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급락을 했고 ADP 고용도
26만에서 14만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하방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좀 더 나아지는 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온다면 반대로 업사이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조금은 오히려 반대 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딱 평균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을 때 아마도 비용 감축이라든지 아마도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은 나타날 거예요. 근데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감히 예상해 보면 그동안의 감원이라든지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매출액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밑단에서는 조금씩 구조조정에 의한 비용 감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마진은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방에 베팅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라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 이미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상당히 비관을 했었는데 주요국의 경제 서플라이즈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죠.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마이너스에 있을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올라갈수록 그리고 플러스 영역에 있을수록 생각보다는 괜찮은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가장 빨간 선으로 보이는 중국 경제 지표는 지난 연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시장에서 바라본 것보다 쇼크가 나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IB들이 지금 미국도 비싸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은 여력이 있다. 그리고 중국 쪽은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 자체가 파란 선이 미국인데요. 중국과의 이 차이 자체가 사실은 외환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도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8억 달러가 증가한 4,260억 달러인데요. 외환 보유액으로는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300원에서 또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불안한 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작년처럼 1,450원까지 가면서 상당한 아픔을 줬었던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그래도 중국이 버텨주고 있고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00원 이상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보이고 있는지, 왜 코스피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0까지 왔고 코스닥은 비싸다 하지만 또 900선에 와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상대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원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500까지 와 있고 코스닥은 900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 세장은 항상 비관 속에서 탄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존 템플턴 경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건데 아마 우리 시장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그런 시기입니다. 비관 속에서 자라나서 환호 속에서 사라지는데 아직은 환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